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각으로 21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근데 취임식에 모인 사람보다요, 반대 시위에 모인 사람들 수가 훨씬 더 많았고요. 지금도 여러 도시에서 수십만 명이 참여하는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취임 첫날부터 기자들하고 말다툼이 있었고 취임사도 논란이 됐고 뭐 어디든 반대 세력은 있기 마련입니다만 이번 상황은 좀 심상치 않아 보여서요. 미국의 정치 상황 또 정책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도 한번 짚고 가야겠습니다. 현지 연결하죠. 미국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상임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워싱턴에서만 100만 명이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열리고 있는 건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DC 안에서만 한 이틀 동안 동원된 시위대가 100만 넘어섰다. 틀린 말 아니고요. 저는 취임식 시위 첫날 지내서 뉴욕에 왔는데 뉴욕이 한 이틀 동안에 한 6, 7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큰 시위를 하고 LA 마찬가지고요. 보스턴, 시카고, 그다음에 시애틀, 달라스, 샌프란시스코 이게 미 전역의 대도시의 그 시위대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는데 대통령 취임에 대해서 특히 대통령 취임한 대통령 탄핵 얘기를 하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온 시위대가 이렇게 크니까 새 대통령 출발점에 미국 시민사회에 좀 불안을 던지고 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아니 탄핵이라는 단어까지 나와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을 임피치먼트 탄핵한다. 이거는 우린 반파시스트. 이거는 파시스트 권력이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트럼프 인사를 볼 때는 그 인종주의자들 모임이 KKK를 반대한다. 그다음에 주로 이슈가 이제 여성이 주도한 이 시위인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게 이제 미국의 여성들인데 1년 동안 선거 기간 동안에 트럼프 발언해 보면 여성을 조롱하고 비하하고 그다음에 성희롱하고 또 트럼프 스스로 가졌던 전력의 그런 것들이 막 폭로가 되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다 진짜 대통령이 이 취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여성들이 가만 있지 않겠다 이런 예상돼 있고 20일 취임하면 21일 동시다발적으로 워먼스 마치, 시스터스 마치 여성들이 이 시위를 한다라는 게 이렇게 크게 될 줄을 잘 몰랐죠. 그리고서 사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여성들의 전통적으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미국에서 흑인이 여성보다 먼저 참정권을 가졌기 때문에 여성의 정치 참여 운동이라는 게 최근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을 볼 때 여성들 이 사회 걱정이 많은 거군요, 여성들이.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얘기까지. 아니 지난주에 취임했는데 벌써 탄핵이라는 구호가 시위에 등장한다는 게 놀라울 정도예요. 그러면 진짜 많이 나왔어요. 진짜 많이 나왔어요. 아니 그럼 이것부터 좀 여쭙죠.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이 어쨌든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인데 거기 뭐 투표에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적은 표차로 지더라도 지면 굴복할 줄 아는 게 미국의 어떤 미덕 같은 거 아니었습니까 그동안? 근데 어떻게 이번에는 유독 이렇게 취임하자마자 반대 시위가 번져나가는 거죠? 새로 되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이걸 좀 보자 관대함이 있었는데요.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주류 사회는 인정을 좀 안 하려는 부분들을 계속 왔었고 그다음에 사실 시위대라는 거는 저항이라는 건 사회정치적으로는 약자들이 이런 거를 해왔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는 서민들 못 사는 백인들 중심으로 여하튼 어떤 구설수에 올라더라도 왔는데 그 대통령 조각 인사 임명을 하니까 그게 아니다 해가지고 좀 배신감 같은 걸 느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그 저항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열어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열어보니까. 그리고서 이게 좀 많이 우려가 되고 하니까 특히 이렇게 대중적인 이슈에 대해서 트럼프가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시위대가 늘어나고 지지율이 40% 전후니까 이게 아주 역사적으로 최악이라고 기록이 나오는 거죠. 청취자 정명희 님이 희한합니다. 대통령을
대통령이한테서 이제 탄핵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면 도대체 어떻게 당선이 된 건가요? 이렇게 질문해 오셨는데 그러면 지지해서 대통령으로 투표했던 사람들조차 혹시 반대 시위에 합류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나요? 그게 뭐 그 주류는 아닌데요. 이 예. 시위대의 주류는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주류 미디어가 꼬집어서 그 보도하는 게 많아졌습니다. 그 유세 때 트럼프가 내놓는 거하고 볼 때는 이게 배신감 같은 거를 갖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침묵하고 있던 그냥 사람들도 사실 한 250만 표 이상으로 전체 표로다간 졌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대통령 선거 제도 때문에 트럼프가 이겼는데 예. 이 미국을 주도하는 여론 주도층이나 지식인들이 볼 때는 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났고 확산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요. 도대체 이런 시위가 왜 이렇게 번져가는가. 그것도 허니문 기간에 시위대가 가장 문제 삼는 거. 아까 뭐 여성 이야기는 여성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얘기하셨습니다만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시위대가 제일 문제 삼는 건 뭔가요? 시위대 문제 삼는 게 가장 큰 문제는 그 전임자가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으로서의 갖춰야 될 그 지도력이라는 부분에서 많이 이탈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전문가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이 취했던 거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표현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환경 문제나 임금 문제나 그 인종 문제 이거는 뭐 바이파리즌 이슈인데요. 이민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캠페인 때는 표를 얻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고 인수위 과정에서 나올 때 이게 현실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다수가 이거를 용서하기 힘들지 않냐. 그래서 더 우려되는 건 이런 시위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기 내내 이런 시위가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렇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경제 정책이라든지 오바마 케어라든지 이민 문제라든지 이게 그래도 안정되게 어떻게 가겠다. 의회를 중심으로 좀 논의하겠다고 봤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서 현실로다가 이게 직면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이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위대도 그만큼 커지는 거 아닌가. 그래요. 오늘 아침에 큰 뉴스가 TPP라고 하죠.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여기에 트럼프가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호무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국의 그 무역을 보호하겠다. 여기에 대한 미국 여론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사실 보호무역을 얘기한 거는 미국의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인데 민주당은 이거를 민주당 쪽에서는 좀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이 중국을 중심한 다른 나라들이 그 자유무역을 얘기하고 미국이 보호무역을 얘기하냐. 그런데 진짜 전문가들은 자유무역이라는 입장이 이 트럼프가 얘기하는 강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 캠페인 때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그 신중한 검토 없이 그냥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TPP 탈 때 서명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여론도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게 안정된 지도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많다고 하는 게 맞죠. 보호무역을 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여론의 좀 움직임이 심상치는 않다. 다 찬성할 것 같은데 그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 입장은 뭔가요? 공화당에서도 그 의회 정치 공화당의 정강정책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를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공화당에서도. 의회 지도부가 그랬고 특히 존 맥케인 같은 사람 보면 이건 미국의 이익을 위한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런 그 발언을 하고서 미디어에 이런 의견을 내놓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미 FTA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직접적으로 나타낸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손보려고 할 것인가,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게 걱정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취임한 대통령
이 행보를 보면은 분명히 한미 FTA 손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손 볼 것으로 보세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마 FTA를 무효화한다라는 건 아니고 이걸 미국 위주로 그렇죠. 또 미국 입장 미국 유리하게 조정하고 그 개정할 거가 거의 확실치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지금 뭐 상황이 이렇게 심란해서 말이죠. 전국 상황이 제대로 대비를 하고 있는 건지도 걱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미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김동석 상임이사님 고맙습니다. 예, 미국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였습니다. 드디어 이제 취임을 했으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가 본인이 선거 기간 동안 주장했던 것과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임명하고 있는 장관 또는 최근에 하고 있는 액션을 통해서 말한 대로 갈 것인지 어떨 것인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네.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를 못 마칠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최근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워낙 영향을 많이 미치는 나라라서 이 최순실 뉴스 외에 꼭 챙겨보는 게 이제 트럼프 뉴스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탄핵이 될 것 같은 탄핵이 또 대세고 요새 그러니까 그런 느낌은 안 드십니까 혹시? 다른 대통령들보다는 가능성은 좀 높다. 다른 대통령들은 거의 가능성이 없죠. 근데 없었죠. 취임할 때 이런 얘기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래서 뭐 이러다가 사실 없어질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사유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막 발목이 잡히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conflict of interest라고 그러죠. 이해 충돌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저도 그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트럼프 그룹 그렇죠. 자기 회사에 뭔가 경제적 이권을 쿠션으로 주는 정책을 결정을 했다가 나중에 그게 자기 회사에 이득이 된다는 게 들켜가지고 곤욕을 치르다가 탄핵된. 그렇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해 충돌이죠. 이해 충돌이죠. 그리고 미국 법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직자가 외국의 정부로부터 돈을 받으면 안 되는데 이제 다른 국가의 어떤 고위 공직자나 외교사절단 이런 사람들이 공적인 일로 와서 트럼프 그룹의 호텔에 묵는다. 그것도 사실은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엄격한 편인데.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돈을 공개적으로 받기는 하지만 그죠? 네. 그런 거는 돈의 액수가 적어도 굉장히 그거는 뭐 액수에 상관없어요. 엄격하게 따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트럼프 근데 소위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오래된 이미 확립된 미국에 피해야 한다고는 공직자는 그 전통의 트럼프는 굉장히 인식이 약할 거거든요. 그게 뭐 문제야 이렇게. 개념이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역대 대통령들이 대부분 백지 신탁을 해요. 부시 같은 경우는 상이 굉장히 부자잖아요. 뭐 텍사스 레인저스 구단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또 어마어마한 부자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아들한테 경영권을 주고 그리고 그냥 신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들한테 신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또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근데 그게 본인한테는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부시만 해도 정치가 집안이니까 그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아서 신탁을 하는데 이분은 그런 생각이. 공사 구분에 대해서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가 크고 다치죠 우리처럼. 그래서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공산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는데 전문가도 하셨군요. 근데 뭐 못 맞추는 사람이라서 말씀하셨다시피 헌법적 가치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같이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뭐 취임사도 보면은 그런 얘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 취임사 보면은 약간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은 얘기 같으면서 미래지향적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독립선언문의 일부를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요번에 취임사 같은 걸 보면은 정말 뭐 our, we, 뭐 아메리카 그러니까 그런 얘기만 약간 자기가 캠페인을 하면서 지지자들의 떼는 얘기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취임식 즈음의 지지율이 오바마 대통령 퇴임 지지율보다 낮아요. 37%가 지금 나왔거든요. 퇴임할 때 즈음 지지율이잖아요. 그래서 만만치 않다 이분이. 그리고 또 미국에서 화제가 된 게 취임식이 인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절반 정도밖에 참석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 때 2009년에 180만 명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사진으로도 보셨다시피 그냥 꽉꽉 차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근데 거의 반이 비었어요. 사진으로 보면. 근데 또 비가 좀 왔어요. 또 그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오히려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비도 왔고 여러 가지 핑계 댈 수 있는데 그 대변인 이름이 뭐죠? 커네이, 켈리언 커네이. 대변인은 스파이서. 스파이서. 예. 그렇다 치고 그 사람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사람이 더 많이 왔다. 역대 최대다. 그것도 거짓말이고 그 사진을 제공했죠. 공중에서 찍은 사진을 비교해서 그거는 밑에 하얀 대리석을 이번에 깔아가지고 더 돋보여서 그런 거다. 근데 그 대리석은 오바마 때 깐 걸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밖에 펜스를 쳐가지고 못 들어온 사람이 많다 그랬더니 펜스 안 쳤다고 막 나중에 그러고 사진이 편집된 다 거짓말이란 말이죠. 그렇죠. 쓸데없이 그런 거 거짓말을 하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약간 관종이에요, 트럼프가. 관종? 예. 이런 말 쓰면 안 되는구나.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좀 열등감도 좀 있고, 그리고 지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관심을 집중받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트위터에도 자꾸 이상한 얘기 올리고, 그 성마른 성격 때문에 빡 해갖고서는 또 막 다혈질이라서 막 성질내고. 그래서 자꾸부터 오바마하고 비교되니까, 소위, 백악관의 그 스태프들도 굉장히 방어적이고 신경질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왔어. 이러다가 거짓말을 해버린. 참 쓸데없는 비교고 쓸데없는 얘기인데 그렇게 꼭 하더라고요. 그러자마자 당연히 이제 미국 언론에서는 왜 거짓말하냐고 말씀하신 그 켈리건 코네이. 네. 지금 고문이죠. 트럼프의 입이라고 불렸던. 이분을 싫어하는 분들 많던데 미국에서는. 근데 이분이 또 나와가지고 MBC하고 인터뷰하다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왜 거짓말을 계속 하냐고. 별것도 아닌데 거짓말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그 질문을 연속을 하니까 그 코네이가 여자인데 이분이 그게 팩트가 아니고 얼터네티브 팩트다. 그게 뭐 신조어죠, 신조어. 대안적인 사실이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팩트는 하나뿐이지 어떻게 얼터네티브가 있겠어요. 그것도 몇 명 참석했나 가지고 얼터네티브 팩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크게 화제가 됐어요. 크게. 그러니까 뭐 대응 수준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아마추어스럽고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욕을 좀 먹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이렇게 굉장히 쿨하게 반응을 하니까 한 감정도 없냐 저 사람은 뭐 이런 식의 뭐 비난도 좀 받았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스태프들도 굉장히 미숙한 거죠 대응하는 게. 그래서 뭐 굉장히 뭐 장관들은 어떻습니까 장관들은 지금 이제 트럼프 내각을 좀 보시면요. 장관들은 그래도 청문회를 좀 통과할 만한 인물들을 넣어놨어요. 근데 이제 백악관의 고문, 뭐 아니면 수석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 굉장히 좀 약간 극단적인 익스트림한 사람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이게 비선 실세. 비선 실세는 이제 뭐 딸내미가 또 많이 나서지 않겠냐. 맞아요. 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요새. 딸이 한편으로는 인기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이방카 트럼프가 한국에 뭐 공간에 오면 정말 좋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국에 공간에 오면? 그러니까 뭐 대사로 좀 온다든지 뭐 이러면 정말 좋겠다는 언론인들한테도 들었고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로망 뭐 이렇게. 미모도 싫어하는 사람도 많죠 물론. 근데 플러스긴 해요. 트럼프 이미지에. 그러니까 약간 좀 미모도 있고 그리고 좀 지적이고. 그 집안에서 제일 똑똑하게 보이는 사람인 것.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그 부부가 딱.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게 박사님이 늦게 오셔가지고요. 박사님 시간이 훨씬 길었는데 박사님이 늦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10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급해서 급하게 지나가겠습니다. TPP 탈 때 이게 이제 미국이 중국 견제하느라고 만든 거잖아요, 원래. 그렇죠. 중국이 뭡니까?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인가? 그거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거기 들어가 있죠. 그랬더니 미국하고 일본하고 태평양 주변 나라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미국이 주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주도했죠. 중국 견제한다고. 근데 이걸 제일 첫 번째로 이걸 탈퇴한다고 사인해버렸어요. 오바마가.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바보짓이에요. 본인이 못 맞췄다고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막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정말 많은 경제학자들이 좀 동의를 하는 게 왜냐하면 왜 그러죠, 이거 진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 협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이 원하는 그런 류의 이제 자유무역 협정이고 이걸 대체해서 이제 TPP 탈퇴한다니까 중국이 얘기한 게 그러면은 우리 밑으로 모여라 하면서 RCEP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중국 위주예요. 상품 위주로.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땡큐한 일을 왜 하는 거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건데. 바보라서. 별로 생각을 안 해본 거죠. 그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이게. 본인 이제 미국 제일주의, 보호무역주의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자유무역을 표방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의 레거시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이거를 해놓으면 이제 그 오바마 행정부가 사실 피보트 에이시아, 뭐 아시아 회기 이렇게 네. 얘기를 했던 거에 일환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어가는 꼴이 되는 거고. 오바마 행정부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그럼요. 간신히 만들어 놓고 사실은 환태평양이라고 하면 아시아도 끼고 남미도 끼고 북미도 끼고 엄청나게 큰 네. 경제권을 합치자고 하는 걸 거의 다 만들어 놨는데 그렇죠. 이걸 다 뭉개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무역 협정에 두 가지 파트가 있어요. 뭐 우리 상품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부분이 있는데 미국은 서비스 부분에서 거의 이제 흑자를 보는 편이고 TPP 같은 경우가 서비스 부분을 강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온 거는 사실은 굉장히 좀 바보 같은 결정이죠. 미국이 국익을 봤을 때. 그게 이제 오바마 콤플렉스 때문일 수도 있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10년 동안 항상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마도 얘기를 안 했으면 미국 사람들이 TPP가 뭐야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슈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와서 처리하기도 사실은 좀 곤란하고. 그래서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네 이거. 이제 막 시작했는데. 박사님? 네. 박사님 잘못이고요. 죄송합니다. 지가 하셔서. 네. 이거 조만간 바로 이어서 2탄 해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이 어떻게 할 건지는 굉장히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미칠 사안인데. 그렇죠.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바보 같은 결정과 예상치 못한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안 할 거야 했던 것 막 해버리잖아요 지금. 지금 뭐 지지율이 낮으니까 뭐라도 해서 보여줘야죠. 네. 그리고 결국 탄핵될 것 같다는 여기까지. 네. 아쉽습니다. 오늘은 절반밖에 못했고요. 다시 한번 조만간 모시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김지윤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신감 같은 거를 갖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침묵하고 있던 그냥 사람들도 사실 한 250만 표 이상으로 전체 표로다간 졌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대통령 선거 제도 때문에 트럼프가 이겼는데 이 미국을 주도하는 여론 주도층이나 지식인들이 볼 때에는 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났고 확산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요. 도대체 이런 시위가 왜 이렇게 번져가는가. 그것도 허니문 기간에 시위대가 가장 문제 삼는 거. 아까 뭐 여성 이야기는 여성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얘기하셨습니다만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시위대가 제일 문제 삼는 건 뭔가요? 시위대 문제 삼는 가장 큰 문제는 그 전임자가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으로서의 갖춰야 될 그 지도력이라는 부분에서 많이 이탈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전문가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이 그 취했던 거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표현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환경 문제나 임금 문제나 그 인종 문제 이거는 뭐 바이파리즌 이슈인데요. 이민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캠페인 때는 표를 얻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 당들이 이 시위를 한다라는 게 이렇게 크게 될 줄을 잘 몰랐죠. 그리고서 사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여성들의 전통적으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미국에서 흑인이 여성보다 먼저 참정권을 가졌기 때문에 여성의 정치 참여 운동이라는 게 최근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을 볼 때 여성들 이 사회 걱정이 많은 거군요, 여성들이.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얘기까지. 아니 지난주에 취임했는데 벌써 탄핵이라는 구호가 시위에 등장한다는 게 놀라울 정도예요. 그러면 진짜 많이 나왔어요. 진짜 많이 나왔어요. 아니 그럼 이것부터 좀 여쭙죠.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이 어쨌든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인데 거기 뭐 투표에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적은 표차로 지더라도 지면 굴복할 줄 아는 게 미국의 어떤 미덕 같은 거 아니었습니까 그동안? 근데 어떻게 이번에는 유독 이렇게 취임하자마자 반대 시위가 번져나가는 거죠? 새로 되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이걸 좀 보자 관대함이 있었는데요.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주류 사회는 인정을 좀 안 하려는
부분들을 계속 왔었고, 그다음에 사실 시위대라는 거는 저항이라는 건 사회정치적으로는 약자들이 이런 거를 해왔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는 서민들, 못 사는 백인들 중심으로 여하튼 어떤 구설수에 올라더라도 왔는데 그 대통령 조각 인사 임명을 하니까 그게 아니다 해가지고 좀 배신감 같은 걸 느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그 저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열어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열어보니까. 그리고서 이게 좀 많이 그 우려가 되고 하니까 특히 이렇게 대중적인 이슈에 대해서 트럼프가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시위대가 늘어나고 지지율이 40% 전후니까 이게 아주 역사적으로 최악이라고 기록이 나오는 거죠. 청취자 정명희 님이 희한합니다. 대통령을 한테서 이제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도대체 어떻게 당선이 된 건가요? 이렇게 질문해 오셨는데 그러면 지지해서 대통령으로 투표했던 사람들조차 혹시 반대 시위에 합류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나요? 그게 주류는 아닌데요. 이 시위대의 주류는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주류 미디어가 꼬집어서 보도하는 게 많아졌습니다. 그 유세 때 트럼프가 내놓는 거하고 볼 때는 이게 예상하지 못했는데 대통령 취임에 대해서 특히 대통령 취임한 대통령 탄핵 얘기를 하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온 시대가 이렇게 크니까 새 대통령 출발점에 미국 시민사에 좀 불안을 던지고 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아니 탄핵이라는 단어까지 나와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을 임피치먼트 탄핵한다. 이거는 우린 반파시스트. 이거는 파시스트 권력이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트럼프 인사를 볼 때는 그 인종주의자들 모임이 KKK를 반대한다. 그다음에 주로 이슈가 이제 여성이 주도한 이 시위인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게 이제 미국의 여성들인데 1년 동안 선거 기간 동안에 트럼프 발언해 보면 여성을 조롱하고 비하하고 그다음에 성희롱하고 또 트럼프 스스로 가졌던 전력의 그런 것들이 막 폭로가 되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다 진짜 대통령이 이 취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여성들이 가만 있지 않겠다 이런 예상돼 있고 20일 취임하면 20일을 동시다발적으로 워먼스 마치, 시스터스 마치 여성 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각으로 21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근데 취임식에 모인 사람보다요. 반대 시위에 모인 사람들 수가 훨씬 더 많았고요. 지금도 여러 도시에서 수십만 명이 참여하는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취임 첫날부터 기자들하고 말다툼이 있었고 취임사도 논란이 됐고 어디든 반대 세력은 있기 마련입니다만 이번 상황은 좀 심상치 않아 보여서요. 미국의 정치 상황 또 정책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도 한번 짚고 가야겠습니다. 현지 연결하죠. 미국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상임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워싱턴에서만 100만 명이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열리고 있는 건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DC 안에서만 한 이틀 동안 동원된 시위대가 100만 넘어섰다. 틀린 말 아니고요. 저는 취임식 시위 첫날 지내서 뉴욕에 왔는데 뉴욕이 한 이틀 동안에 한 6, 7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큰 시위를 하고 LA 마찬가지고요. 보스턴, 시카고, 그다음에 시애틀, 달라스, 샌프란시스코 이게 미 전역의 대도시의 그 시위대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